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괜찮아요. 일단 있으신 분들은 꼭 내놓으시고 저희가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다이어리를 꼭 우리가 비즈니스 다이어리 있으시죠, 여러분들? 네, 비즈니스 다이어리 꼭 꺼내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에너지버스 한 일주일 Recording 어떠셨어요? in progress. 네, 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죠?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1년을 이걸 매달 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저희 애가 덩달아 같이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파급력과 영향력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우리 1교시는 노주영 실버 PD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맨아텍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버스 룰을 가지고 했다면 그걸 저희가 성공의 8단계에 적용시켜 보는 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미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찾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손 들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다시 1번. 네. 1번이 제일 적고 2번이 좀 많고 3번이 더 많아지고 4번이 생각은 하신 거죠. 그죠? 저기 뭐가 답일까? 네. 한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땅땅땅땅땅땅땅 그럼 그림을 그려봤어요. 1번인데요. 자, 우리 만약에 이게 내가 비즈니스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치면 잘 찍어서 1번이었으면 잘 갔는데 그죠? 2번 찍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또 1번으로 가긴 그렇잖아요. 또 3번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4번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특히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 아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 이제 간단한 우리가 미로 찾기로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HMD에서는 이 우리의 이 에너지 버스, 성공 버스를 이끌어가는 잘 가기 위한 4가지 바퀴를 뭘로 선정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8단계 고기버, SBO, 리더십 요 4개의 버스가 나한테 잘 바퀴로 장착이 되어야지만 내가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4개를 다 잘 장착하고 있는지는 사실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굴러가는 4가지 바퀴가 뭔데요? 했는데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중에서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네트워커가 아니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8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데 이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요 표는 너무 잘 아시죠? 엔터. 네네네. 이제 엔터 됐고요. 제가 이 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와 이건 17년의 집약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일자 스폰서님께서 탑리더 스폰서님께서 한 장으로 만들어준 시스템 프로세스고 이게 성공의 8단계를 정말 너무 명확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진짜 좋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을 했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표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꼭 이 표를 한번 찬찬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화살표의 의미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의미를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폰서님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신경 써야 될 건 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1월 달에 한번 스폰서님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첫 번째 우리 꿈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조금 인수분해를 해볼 텐데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냐? 일단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물론 실행력이 빠르면 좋지만 실행을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을 잘 써보는 단계가 바로 4단계, 5단계, 6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하는 단계가 7단계, 8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꿈과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는요, 에너지 버스 우리 52페이지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51페이지. 그리고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페이지. 네, 요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파트너가 사실 그렇지 않을까, 내 마음도 그렇지만 파트너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엔 사실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이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꿈부터 점검해봐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도 뭐부터 점검해야 된다? 꿈부터 점검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사실 여러분들 막 와닿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다지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 막 꿈까지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 본 적이 직장 생활할 땐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일종의 이제 저희가 자영업이잖아요. 이 메나테크 일을 하면서는 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돈을 주는 일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사실 오늘 고PD 미팅에 안 와도 그 순간만 잠깐 미안할 뿐이지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너 왜 안 왔니라고 말하지 않고, 너 안 왔으니까 돈 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다스려서 내 주말에 아이와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오늘은 엄마 뭐해? 오늘은 엄마 몇 시에 와? 하는 아이를 등 뒤로 하고 나오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내가 되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거기에다가 장애물까지 하나 겹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드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내 꿈의 크기가 크면 장애물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알아봐야 될 건 뭐다? 결국은 꿈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할 때도요, 사실 아주 디테일한 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파트너들과 내 꿈을 나누고 그들의 꿈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꿈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 일의 다구나. 이걸 정말 제가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너지 버스 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두가 여행을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꿈이라는 열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다? 내가 진짜 그게 열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돼 있냐? 53페이지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단
비전이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 비전이란 눈에 보이는 생생한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 비전을 반드시 찾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다이어리에 꿈 목록 있으시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네, 그거 한번 펼쳐볼까요, 같이? 네. 다이어리를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꿈과 목표 요거 있으세요? 네,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꿈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꿈 내가 원하는 거 적는 거 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아직 적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왜?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메나테크 8년 전에 와서 처음 고PD 미팅에 왔더니 그 꿈 목록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 3가지 적었어요. 3가지. 그것도 억지로 시간을 주니까 꾸역꾸역 적은 게 3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제가 그래서 그때는 저도 뭐라 그랬냐면 난 꿈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신규 파트너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 꿈이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잖아요.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보는 훈련을 안 해봐서 몰랐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홈미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계속 꿈 적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진짜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고 내 꿈이 진짜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가 일단 시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걸 아주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메나테크 안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팀에서 우리 우리 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꼭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꼭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받았으면 그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꿈 목록부터 적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 무엇인지 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팀이 진짜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저희 신랑이랑 제가 이제 처음에 메나테크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저가 한다고 너무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보고 2년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2년만 해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나고 제 마음은 더 활활 불타올라서 반드시 이걸 해서 내가 PD가 돼야 되겠다, 뭐 PPD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행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보다 연봉이 높았어요. 제가. 그런데 왠지 얘가 자꾸 마음이 메나텍 쪽으로 기울고 회사를 그만둘 것 같은 스멜이 풍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랑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진짜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한 냉전을 거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당당히 제 꿈과 내가 해서 너무 즐거운 일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는 즐겁진 않았어요, 솔직히. 가야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가긴 했지만 즐겁지 않았는데 같은 새벽 1시에 들어와도 메나테크 일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저희 신랑이랑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랑 꿈이 있는데 저희 신랑 꿈이 뭐냐면 제 꿈은 둘째치고 저희 신랑 꿈은 55세에 올해 49입니다.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62세 정년인 회사를 55세에 그만두고 강원도 정선에 네, 농막을 하나 사서 그 농막을 저희 신랑이 목공이 취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꾸고 엄청 그 비싼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걸 쫙 타고 들어가서 거기 앞에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목공 수강생들에게 해주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직장 다니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같이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둘이서 우리가 저는 55세, 신랑은 60세에 졸업할 때까지 일단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4명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주였지 내 꿈, 내가 뭐가 하고 싶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나테크를 하고 어쨌든 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저희 신랑이 어느 날 저의 월 매출을 보더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가 웃긴 건 제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항상 제가 나갈 때마다 자기가 타고 싶은 차가 있어. 그럼 그 차에 바퀴를 몇 개 만들고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어린 아이에게 엄마 어디 갔어 물어보면 엄마는 바퀴 만들러 나갔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기는 언제 퇴사하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저는 그래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옛날에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살기에 바빠가지고 다 같이 둘이서 어떻게 남은 40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 너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라 나는 주식 투자 공부를 할게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았다가 지금은 메나텍을 통해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이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 파트너들하고 꿈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글을 써보기 시작해야 돼요. 원대한 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하나하나 그냥 적어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아이고 넘기려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줄밖에 못 적던 제 꿈을 적으라고 하니까 예쁘게 막 사진까지 막 저 혼자 그림 그리고 해서 55 사이즈 아직도 네 꿈인 저의 55 사이즈를 제일 위에다 적어놓고 제 꿈을 저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 한번 적어봅시다 했을 때 한 페이지 뚝딱 적는 사람은 사실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꿈꾸는 것도 나를 위한 꿈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주어졌을 때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하고 이 꿈 사실 우리가 메나테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메나테크가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내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을 정말 잘 달성하기 위한 메나테크는 수단이면서 그걸 잘 달성하기 그게 잘 좋은 수단이 되려면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어디에다 적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적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무조건 여기 들어왔어? 당신 PPT 해야 돼. 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그 꿈은요. 내가 한 개씩 이루어가면 자연스럽게 제가 PPT가 꿈이 되더라고요. 저도 시작은요. 골드이디였어요. 제가 메나테크 건강 때문에 만나고 너무 이 메나테크를 먹고 좋아지고 나니까 저도 먹고 싶고 애도 주고 싶고 남편도 주고 싶고 친정 엄마까지는 꼭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제 꿈이요 골드이디였어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몰랐다가 내가 한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골드이디라는 직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열심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4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골드 이디를 하고 네 그걸 쭉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전달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힘들어 계속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되게 하려면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전직을 완전히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꿈도 처음에는 골드이디였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이디 성취하고 무슨 호텔 세미나를 초대받아서 갔더니 남들은 다 파트너들과 같이 왔는데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님들한테 저한테도 파트너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생길 거다. 그걸 꿈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어떻다? 막 50명, 60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 꿈 목록에 보면 다 있어요. 처음엔 10명이었다가 그다음엔 20명이었다가 지금은 100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하면서 계속 넓혀 나가고 실제로 제가 이 브론즈 PD에 이렇게 적어 보라고 해서 적었던 첫 번째 날짜에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어쨌든 제가 적었던 날짜, 예정 날짜, 목표 날짜에 진짜 브론즈 PD를 성취했었어요. 그래서 적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파트너가 열심히 하고 스폰서가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꿈을 제대로 꾸고 그 꿈을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에 막 나가기 때문에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실 그 꿈까지도 적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다?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적어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2024년 1월이잖아요. 그죠? 다이어리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꿈 아직 안 적었다. 적었다? 적은 사람이 많은 건가요? 안 적은 분들이 아직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가 12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고PD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두 눈으로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꿈꾸고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안 되네요. 잠깐만요. 그다음 이제 결단인데요. 여기에 이제 스폰서님도 취할 것과 버릴 것이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결단을 해야 돼라고 그러니까 무슨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단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렇게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꼭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내년에 우리 그 다이어리에는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 한번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은 이 네 가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내 일상의 모든 행위들을 분석하면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이걸 저희 10살짜리 애하고도 같이 해봤었거든요. 작년에 애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쫙 다 적게 했어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그리고 나서 자, 네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거기서 뭐야? 이렇게 나눠서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살, 11살 애도요. 요걸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고 나면 우리가 그냥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흥이면 상관없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내 일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야. 그러면 즉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반드시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아.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꾸준히 해야 돼요. 그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붙어야 될 게 계획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긴급하지는 않아. 잘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지평동에서 에너지버스에 있는 일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은 일이죠. 잘 되든가요?
잘 안 된단 말이죠. 눈 떴더니 7시야. 오늘도 못 들어갔네. 탐리더 사장님이 이름도 올려주셨는데 나는 저 이름 왜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기한 설정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다? 네. 중요하진 않는데 긴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있으셨어요? 제가 네? 어떤 거? 살림 맞아요.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 중에 빨래와 설거지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것을 5년만 신랑한테 부탁했거든요. 위임했어요. 위임.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5년 동안 빨래와 설거지를 해다오라고 했는데 신랑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 있을지언정 빨래와 설거지는 남편이 다 합니다. 괜찮나요? 네. 너무 좋죠. 아우 네. 뭐 이런 사소한 거에 우리가 진짜 기뻐요. 그죠? 네. 부럽다. 네. 대신에 저는 약속한 게 있습니다. 55세에 제 등에다 빨대 꽂겠다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진짜 그래서 이것만 안 해도 제가 엄청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축소하거나 어떻게 위임할까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인스타그램에 예쁜 아기 얼굴 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버리지만 사실 저는 버리라고 하면 너무 인생이 팍팍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KBS 다니는데 제가 TVN 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나는 KBS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아기 때부터 TVN 로고송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드라마를 보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분석하는 거 되게 이건 왜 성공했고 네,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 주인공이 무슨 문제가 있고 스토리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저는 버리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갈로 5년 뒤로 미루기라고 했어요. 그래야 인생이 살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결단하는 것은 어떻다? 요런 걸 먼저 해보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가 제대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만났어, 미팅을 했어.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래 어떻게 한번 해봤어. 그런데 결단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과 결단을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게 결정인지 저 사람이 한 게 결단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결정한 걸 결단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서로 누를 좀 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 이제 땡겨도 되겠네 확 땡겼다가 안녕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메나테크를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내가 100% 아닌 거예요. 사생결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저의 결단도 조금씩 많이 올라가서 90% 정도 됐지 제 결단도 10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음에 여유를 두면서 이 결정과 결단은 행동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단이란 무엇이 붙어야 된다? 행동력이 붙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결정은 마음의 결정이니 행동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버스 63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65페이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란 얘기다. 아까 노주영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공감이 됐었는데 그 사이먼 시넥이 한 얘기 중에 저는 너무 공감이 갔던 게요. 스키 선수들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스키 선수들이 우리가 스키를 이제 왜 그 진짜 산에서 스키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장애물을 잘 비켜야 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애물만 쳐다보면서 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네가 가야 될 길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가면 어떻다? 정말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길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일을 겪고 또는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 솔루션에만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결단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뒤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한다? 원하는 것. 긍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단 작성에 대한 분류, 분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그 명단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약속을 잡는 건데요. 여기서 이 명단 작성 밑에 명단을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고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나랑 같이 에너지를 확 같이 시너지를 낼 사람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명단을 작성한 순서대로 만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명단은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작성한 뒤에 분석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공략할 것인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에너지 버스에서 참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또 한번 볼게요. 네, 바로 82페이지인데요. 이 8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모는 버스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만 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탑승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메나테크 전달하고 싶어도 됐어 하고 3년째 연락을 안 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초대하지 않고는 그들의 의사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영수 탈미도 사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가로 데리고 가봐야 알지. 너 목 마르니? 하고 말한테 물어본다고 대답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물을 마셔. 그럼 진짜 목이 마르네.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기회와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 버스에도 뭐라고 돼 있다? 내 버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된다. 버스에 동승자가 많을수록 그 버스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라고 했는데 많이 동승자를 태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초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적을 때 오늘 꼭 기대를 해야 될 건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일 거야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보자? 초대부터 해보자. 그런 것. 그래서 스폰서가 사실은 왜 명단을 같이 스폰서랑 해야 되냐면요. 내가 분류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에 할 것 같은 사람, 내 생각에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내 기준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스폰서님이랑 같이 하면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단을 그냥 내어놓기만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초대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스폰서랑 같이 한번 정해보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당신의 버스에 탄 사람도 있고 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한다? 읽어볼 거예요. 빨간색 시작.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3명의 코요테에게 내가 집중하다가 내 버스 티켓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걸 알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시각을 확 전환시키는 그 장면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명단 분석 활동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고 뭐 STP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항상 나를 거절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차고 넘친다. 메나테크 나랑 같이 할 사람은 차고 넘친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는 이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버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날 거절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나에게 예스라고 해준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명단에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거나 내 감정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모욕으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억지로 태워봐야 어떻다. 당신 버스의 운행을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버스에 초대할 더 멋진 승객들을 놓칠 수 있다.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져 있으면. 그래서 버스에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정류장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니즈를 파악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에너지 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네. 바로 141페이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석처럼 딸려오는데 14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네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자네가 열정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운이 나는 거고 그렇게 기분은 점념될 뿐만 아니라 자기 복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 중에 타사와 비교해서 제품이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세일즈맨의 열정의 마음이 들어 물건을 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사실 저도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광주에서 오신 이은아 사장님이 파트너분이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제가 광주에 매주 이제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메나테크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무슨 열정으로 이렇게 매주 서울에서 광주에 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미팅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뭘 제대로 알았겠어요. 내가 세포트를 뭐 제대로 알았겠어요. 아니면 그 작용 기전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제가 8주 클린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근데 저 다음으로 8주를 클린한 친구한테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 너는 무슨 용기로 뭘 믿고 8주를 했냐 그랬더니 언니의 눈이 그 눈을 보면 안 하면 너는 곧 죽어 하는 눈빛들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막 몸을 앞으로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열정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주를 도전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41페이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숫자나 사실보다는 자네가 가진 열정 그리고 자네가 가진 에너지니까 내가 당신이 에너지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저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라면 이 버스를 한번 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니즈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누군가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결국 뭐다? 나의 열정과 메나테크에 대한 나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세포털이 뭔지 몰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저는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들어내야 될 건 뭐다? 네, 주인공은 늦게 만들어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뭘까요? 네. 마이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 진짜 경험을 통해서요. 뭐 메나테크를 다 써보세요. 클린을 8주 해보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한 가지라도 열심히 써보고 치약 한 가지라도 정말 정성으로 열심히 써보고 치약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이빨에도 발라보고 잇몸에도 발라보고 혀에도 발라보고 애한테도 써보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이거 진짜 좋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마이 스토리로서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달하면 사람들은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STP인데요. 네, STP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영어로 저렇게 쓸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임말입니다.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이라고 해서요. 세 개의 P를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메나텍을 전달하는 그게 세 가지라는 거죠.
꼭 나가서 글리코와 엠브로토스를 전달하는 게 하라는 게 아니라 메나테크의 사업, 내가 이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사업, 그리고 메나테크의 건강 제품, 그리고 메나테크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미팅들을 전달을 골고루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전달을 하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올해는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 메나테크는 30년 된 회사고요. 메나테크 제품은 최고예요. 저는 첫 달에 100만 원을 벌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스폰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렇게 많이 하시죠? 아닌가요? PD 사장님 빼고, 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잘한 뭐 이렇게 스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제가 은행에서 상품 팔 때요, 이거는 몇 년짜리 상품이고요, 금리는 얼마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특징에 불과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거 한번 적금 가입해 봐야지라고, 또는 뭐 이거 펀드 한번 가입해 봐야지라고 했던 건, 당신 이걸 10만 원씩 적금하면 이만큼 이자가 나와요. 1년 뒤에 요만큼, 네,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나 그 적금 한번 들어볼까 하지, 이거는 10년짜리고요,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이자율이 몇 프로, 이런 특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가 마이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이걸 먹고 너처럼 건강해지겠구나, 너처럼 예뻐지겠구나, 너처럼 돈을 벌겠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를, 나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STP를 했을 때 확률이 훨씬 어떻다?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폰서님과 우리가 충분히 이걸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쇼도 프로젝트를 하고 나선 결과는 뭐다? 내 스토리를 들어보고는 와, 나도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잘하는 STP라는 거죠. 그 상품 좋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쇼도 플랜을 듣고 나면 와, 나도 너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 야, 너니까 하지가 되면 안 되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진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쇼도 피플을 했을 때는 어떻게? 나도 그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 나 김미연 사장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STP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제품이나 이 회사의 그 특징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자, 그다음 해야 될 건 바로 후속 지원인데요. 후속 지원은, 자,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나테크를 만났어. 그래서 메나테크를 만나다 보니까 뭐 다단계야, 네트워크야, 그런 차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방문 판매 많이 하잖아요. 인셀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허벌라이프라든지 뭐 우리랑 좀 다른,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과 메나테크를 완전히 틀리게 하는 것은 사실 인세,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노주영 사장님이 인세를 벌어주는 건데, 그 인세를 벌어주기 위해서 틀려지는 게 뭐냐? 전 이 후속 지원부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확장되어야지만 인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골드 ED는 빨리 했지만 그 골드 ED를 하면서 허덕거리면서 나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매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매달 새로운 사람들에게 클린을 전달하는 게 진짜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달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제 실적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막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거로 하면 뭐가 내가 은행 일이랑 하는 거랑 틀린 게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업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 영역을 확장시켜서 나도 핀업이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제라는 걸 통해서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나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진짜 메나테크에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려면 후속 지원을 진짜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던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지, 들어가고 나가고가 제로섬이 돼버리면 어떻게? 나는 계속 노동만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그러면 노동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있게 하는 일은 뭐다? 후속 지원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후속 지원은 결국은 우리 아까 노주영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룰들 중에서 뭘까요? 생각나시죠? 어떤 룰? 네, 이겁니다. 146페이지인데 이건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파트너들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고, 팀원들끼리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나 조직 구조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 메나테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메나테커가 됐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스폰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건, 내가 다 무너져도 저 스폰서랑 같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님에게 느낄 수 있게, 진짜로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는 다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에너지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 남는 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건 뭐냐? 그 포상과 함께 건넜던 나의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끼면 그 감정이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머무르게 하고 나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만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열정은 당신의 버스에 타고 싶게 만드는 힘은 있지만 이 버스에 끝까지 남아있게 만드는 건 뭐다? 사랑이다. 정말 그 상대를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랑도 뭐여야 한다? 습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꾸준히 연습해주면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이 빛나기를 바라고 돕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내가 1에서 8까지 끝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환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다? 항상 상담과 복제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건데요. 이 상담에 관해서는 제가 선정한 구절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조지는 자신의 긍정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야지만 내가 이것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그 조이의 말이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조이의 얼굴을, 또 제가 잘못 적었네요. 조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 차례 심호흡을 하자 어떻다? 이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두근거리던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서 에너지를 샘솟게 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상담이란 뭐다? 상담이란 나의 조이를 만나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파트너에게 조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조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하는 것 같고, 검사 받는 것 같으면 상담하고 싶을까요? 스폰서랑?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와 조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을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웃음이 생각나서 이 일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실패해도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내 스폰서가 내 등 뒤에 있잖아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상담이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란 뭐다? 이 책의 17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귀한 보석이나 당신의 이름을 딴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와 기쁨, 긍정적인 행동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주변 세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거다. 그래서 복제란 뭐다? 모두가 각자가 에너지 CEO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복제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복제를 해야 된다? 1%,
우리가 오늘 내가 이 고피디 미팅을 다녀왔으니까 내가 내일 100% 에너지를 발현해가지고 내가 100%저 사람들처럼 해봐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1%씩 상승하는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어떻게 1년 지나면 37%나 내가 성장해 있지만 내가 1% 하락하는 걸 복제해버리면 1년 뒤에 나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겐 견고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오겠죠. 네, 그래서 이 복제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 복제해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 아니고요.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죠? 네, 긍정 에너지 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게 너무 중요해서 E는 E 플러스 P는 O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태도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 시스템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버스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보는 우리가 올 한 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팀뿐만 아니라 우리 이 HMD라는 거대한 팀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에너지를 정말 응축해서요. 진짜 2024년에는 HMD 내 3배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